안녕하세요. 내과의사 김병재입니다. 저는 하버드 의대 내과 임상 펠로우로 있고요. 지금은 하버드 대학 부속병원 캠브리지 헬스 얼라이언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몬, 여러분 레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레몬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이 계셨을 거예요. 레몬 좋다는데 어디에 좋지? 꼭 레몬을 먹어야 하나? 그러면 레몬이 좋다면 먹으면 되는데 혹시 그 효과가 더 증폭되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몬은 산이 강해서 부작용이 많다던데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은 우선 왜 레몬을 먹어야 하나? 레몬의 효과는 과연 뭘까? 여러분 레몬 딱 생각하시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시다. 그러면 신과일들이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비타민 C.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해요. 근데 꼭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타민 B군도 들어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미네랄, 칼슘, 또 파스페이트. 제가 아직 여러 가지 이런 영어 단어들을 한국말로 배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점점 배우고 있으니까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파스페이트도 있고 또 포테시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칼륨이라고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칼륨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레몬이 먹으면은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도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소변을 알칼리화 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길 이런 돌들, 칼슘에 관한 돌들이 생기기 전에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벌써.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실 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아니, 칼슘 때문에 돌이 생기면은 칼슘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그거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이 칼슘을 더 많이 드셔야지 칼슘으로 인한 돌이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이 칼슘 돌들은 칼슘 oksalate이라는 돌이에요. 칼슘과 oksalate이라는 두 개가 합쳐서 돌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oksalate는 우리 대장이나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우리가 올바른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은 그 oksalate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칼슘만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게 우리 몸의 올바른 칼슘 섭취 방법이며 양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칼슘에 관한 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더 많이 먹어라.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레몬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탈모 예방에 좋다, 심장병 예방에 좋다, 중풍 예방에 좋다, 또 다른 여러 혈관성 질병에도 좋다. 그런 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본 논문인데요. 레몬의 해독력. 이 해독력이 상당히 강해요.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레디오 아이오다인이라는 치료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방사능 물질이 있는 약을 마셔서 우리의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와 또 갑상선 한증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거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이 치료 방법 후에 레몬 캔디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 약물의 치료가 더디더라.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레몬 캔디를 먹으면 더딘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이왕 시험하는 김에 우리 레몬 주스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레몬 주스로 시험을 했는데 글쎄 이게 그 강한 약물이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의 해독력도 아주 강합니다. 우리 몸에 또 이 레디오 아이오다인이라는 것을 많이 쓰는 때가 우리가 CT 찍을 때 우리 조형물을 마시잖아요. 그 조형물이 우리 몸에 아주 해롭습니다. 특히 우리 신장에 큰 부담을 줘서 신장이 아주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레몬을 먹는다. 그러면 그 해독이 아주 잘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효과들, 아주 좋은 효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이 레몬의 융해력. 이 레몬의 융해력으로 인한 혈관 청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의 질병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뭐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심장병을 일으키고 우리 중풍을 일으키고 하는 원인, 우리 혈관벽에 쌓인 지방 덩어리, 그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돕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맨 처음에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몸에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막 핏줄에서 떠다녀요. 그러다가 이게 산화가 됩니다. 이 산화가 될 때 이게 우리 핏줄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일으키면은 그때 우리 몸에서 T세포랑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거기로 모입니다. 거기로 모여서 우리 핏줄에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염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팩터들, 여러 가지의 물질들을 내보냅니다. 그 물질들을 내보낼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핏줄 안에 있는 근육세포들이 있어요. 그 근육세포들을 모아들이고 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 나쁜 산화된 LDL을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그 먹어치우려고 하는 것과 근육세포가 뭉쳐져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핏줄을 막기 시작합니다.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리 몸에 있던 석회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쌓여가지고 아주 딱딱해져요. 이거는 그냥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기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름기 위에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아주 딱딱하게 우리 핏줄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장병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피가 안 통해서 심장 정지가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졸중이 와가지고 갑자기 쓰러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고 염증과 아주 단단한 물질이 우리 핏줄을 꽉 막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레몬에 있는 융해력, 딱딱한 것을 핏줄 안에 딱딱하게 막고 있는 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레몬 안에 있는 구연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셔서 우리 핏줄로 들어가서 우리 핏줄 안에서 옮겨 다닐 때, 우리 핏줄에서 흘러내릴 때 그런 것들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효과를 10배, 100배 이 정도 증폭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레몬의 증폭 효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막 빨리 뜁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운동에 필요한 근육과 모든 세포들에 그만큼의 양의 혈액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그럴 때 많은 양의 혈액이 빠른 속도로 혈관을 통과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자세히 살펴볼 것은 우리 몸에 보통 피의 양이 늘어나면은 우리의 핏줄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피의 양이 늘어나면은 보통 운동을 하지 않을 때 피의 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피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 양의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대신에 아주 빠르게 그냥 통과합니다. 쫙쫙 통과합니다. 이거를 빠른 통과를 할 때 우리 몸에 있는 그런 혈관에 쌓인 플래크나 석회화와 염증이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피의 빠른 통과량이 우리의 핏줄에 있는 세포를 건드려요. 야, 내가 빨리 통과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 피 안에 있는 세포들이, 핏줄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나이트릴 억사이드나 다른 물질들을 내보냅니다. 그런 물질들이 우리 혈관을 청소하고 우리 혈관에 있었던 염증을 치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운동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염증이 치료가 됩니다. 왜냐면은 혈액량이 증가하잖아요. 혈액량이 증가하면은 증가된 혈액량 안에 우리가 먹었던 레몬과 그 레몬 안에 있는 풍부한 영양, 비타민, 구연산, 미네랄 등과 효소가 염증을 같이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왜 레몬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의 몸에 있는 그 레몬의 놀라운 영양을 증폭시키는 방법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레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레몬은 산성이라는데 그럼 계속 먹으면 해롭지 않나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레몬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시다. 시면은 산성이다. 어떻게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해. 시니까 우리 몸에 있는 뭐 이런 것도 다 녹이고 그러겠지. 어떤 부분은
그 신맛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는 한 일부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레몬의 한 일부분이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몸에는 간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산도를 중성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과일들, 레몬과 오렌지 이런 것들은 보통 시트레이트이라 그러는 거랑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과일에는 소디움 시트레이트, 포타시움 시트레이트,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H 시트레이트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시트레이트는 음이온입니다. 이 음이온이 우리 간에 들어가서 바이카르브로 변합니다. 이제 아주 강력한 알칼리인자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산화가 되려고 할 때 그걸 다시 알칼리를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몬을 마셔서 그게 우리 간으로 가서 우리 피로 흘러내릴 때는 소장과 대장을 통해서 흡수돼서 우리 피로 들어갈 때는 강력한 알칼리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라독스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레몬은 우리의 피와 소변의 알칼리화를 시키는 아주 유용한 가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볼 때 사람들이 산이 많으니까 레몬이 이빨을 녹인다 그러던데 그러면은 이건 정말 나쁜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꼭 필요할 때만 레몬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중히 생각해야 될 거는 레몬에 있는 산도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힘든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도는 레몬의 한 부분이지 레몬을 다 설명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이 있어요. 뭐 레몬에 이빨을 넣었더니 이빨이 썩더라, 레몬 주스를 먹었더니 이빨이 뭐 약간 녹더라, 그런 연구들을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근데 그런 연구들은 우선 거기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의 수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가 다 틀려요. 그리고 이 연구들이 이 레몬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이 산도 하나만을 살펴봤을 뿐이지 이 레몬의 화학적 반응과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생리학적 반응과 그리고 그 레몬을 먹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들만으로 인해서 레몬이 이빨을 녹이더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지 않나, 아마 불가능하다고 많은 의사들과 학자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예로 이 레몬을 연구한 한 논문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허브티도 같이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허브티에 대해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요? 허브티도 레몬과 별 다르지 않게 우리의 이빨을 녹이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여러분들 허브티 생각하실 때 이빨을 녹인다? 그런 생각 안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들이 그 한 가지 산도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주 부족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 본 학자들이 약간 생각을 틀리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반응을 봤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인 반응을 이런 신과일 주스가 정말 이빨을 녹이는지 그런 한 환경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들 잠깐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거를 생각하면은 신과일을 생각하거나 신과일을 딱 먹으려고 앞에 냅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침이 고이죠. 침이 막 고이기 시작해요. 그때 침이 고일 때 우리 침샘에서 칼슘과 파스페이트를 아주 많이 이렇게 막 내보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칼슘이랑 파스페이트를 거기 집어넣고 그냥 이빨을 한번 담가보자. 그런 우리 몸에서 진짜 일어나는 생리학적 반응을 그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산도로만 실험을 해보지 말고. 그래서 했을 때 7일 동안 담궈놨는데 이빨이 전혀 녹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아주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생리학적 반응, 그리고 레몬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칼슘과 파스페이트랑 포타시움이 레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을 먹었을 때 우리는 그 산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중성시키는 알칼리 인자들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침샘에서 그것을 더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이 우리의 이빨을 녹인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레몬을 먹었을 때 우리 이빨의 산도가 얼마 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냐 이런 실험도 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2분 만에 다시 우리 입 안의 산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나를 생각을 할 때 한 곳에 한 포인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몸이나 어떤 과일이나 어떤 영양소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영양소 하나만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 반응,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생리학적 반응, 그리고 그것을 먹는 우리의 다른 생활 습관들, 우리가 얼마나 보통 때 건강한 것을 먹느냐, 얼마나 보통 때 나쁜 것을 먹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레몬이 이빨을 녹인다? 그렇지 않다입니다. 또 다른 질문 중에 제가 들어본 것들 중에는 위에 염증이나 궤양이 있을 경우 또 위산이 역류하는 병을 가진 경우는 먹으면 안 좋다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을. 위의 염증은 현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술이나 소염 진통제, 아니면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간 안에 있는 핏줄의 혈압이 높아지는 병이나 안 그러면 H. 파이로리라는 감염이에요. 또 하나는 크론스 디지즈, 그러니까 장에 있는 염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위궤양도 비슷합니다. 위궤양은 우리 몸에 방금 말씀드렸던 H. 파이로리나 안 그러면 소염 진통제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애시드, 산을 아주 많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억제했던 알칼리, 바이칼브를 잘 못 나오게 해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 몸에는 이제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다시 치료하고 고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잘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의 주된 요인은 염증이에요. 염증과 그 염증으로 인한 우리 몸에 있는 방어 시스템과 고치는 시스템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피의 산성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를 아주 효과적으로 알칼리화 시키는 레몬을 먹어야 할까요? 안 먹어야 할까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해요. 똑같아요. 이게 위산이 역류하는 병. 이 병도 현대학에서는 그냥 여기 있는 닭개가 잘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산이 올라오면은 그게 또 염증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의 반복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왜 처음부터 이 닭개가 잘 열리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 또한 저는 염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잘 일을 하지 못했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산이 많이 올라왔을 때 염증이 계속 악화되는 악의 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증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레몬, 피를 알칼리화 시킬 수 있는 레몬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아침에 레몬을 먹었더니 나 속이 너무 쓰리더라, 위염 때문에. 그런 경우에 꼭 아침에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레몬은 다른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드셔야 돼요. 공복에 드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침은 우리의 위가 아주 깨끗하게 비어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잘 때도 우리의 위랑 장은 계속 운동을 합니다. 깨끗하게 비우려고요. 새로 들어올 음식을 받기 위해서 장을 깨끗하게 비우려고 밤새 내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었던 염증이나 궤양 같은 게 더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먹었을 때 속이 쓰리고 배가 거부룩하다. 아침에 드시지 마세요.
아침 식사를 하시고 조금 있다가 점심 드시기 전이나 안 그러면 점심도 드시고 저녁 드시기 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이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공복에 드셔야 되고요. 다른 음식과 섞으면 안 됩니다. 채소나 밥이랑 섞어서 드시면 안 되고 식사 드시기 전 1시간 전쯤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즙을 내서 이때 즙을 낼 때 막 이렇게 돌아가는 칼날이 있어서 막 돌아가는 주석이나 안 그러면은 블렌더 쓰시면은 영양이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레몬에 있는 그 좋은 영양소들, 비타민, 미네랄, 구연산 다 우리 몸에서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즙을 내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몬 괜찮으시면 그냥 원액을 드셔도 되고 그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물을 약간 섞으세요. 레몬 반, 물 반 정도 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개 정도 그렇게 뭐 물로 섞어서 드시거나 원액 그대로 드시거나 시작하세요. 하루에 1번. 그러다가 나 좀 괜찮네. 뭐 별 다른 문제가 없네. 그러면은 한 2개 하루에 2번 그 정도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보통인 경우입니다. 보통인 경우고 모든 사람마다 그 반응이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궁금함증이 있으면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제되지 못한 식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혈관성 질병이나 우리의 핏줄을 막는 그러한 결과가 생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비책을 방안에 두셨어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 습관 속에서 모든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쉽게 성경에 그대로 풀어넣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이에요.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방법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